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11월 8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경마 조교 정리할 부분이 조금 많아요. 서울 쪽 조교 정리 시간에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쏟는 바람에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11월 첫주 조금 부진했습니다. 금요일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나처럼 금요일은 최근 금요일은 거의 불패 분위기죠. 11월 첫 주차 10월 월말 이날은 대박을 쳤고요. 10월 3주차는 어쨌든 금요경마는 꾸준하게 좋은데, 지난주 토요일도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중이 좀 부족했고요. 일요일은 거의 참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잡배당 한 몇 개 정도, 적중도 별로 없었고 임팩트 있는 적중은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금요경마 꾸준하게 좋은 만큼 일단 금요일 첫 단추 잘 끼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약물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로 반드시 11월 2주차 반전의 성적을 끌어내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금요경마 시작합니다. 자, 3, 4라운드가 모두 1600인데요 제가 이 2라운드를 승부로 좀 고려를 했는데, 일단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자 라는 차원에서 적중이 유력한 3, 4라운드를 잡았습니다. 2라운드도 아주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요 메인이자 마무리 끝장 승부처 8경주 기대치가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시작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남양 루비아 판타스틱 블루, 요 두 마필, 이 두 마필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힘든 레이스죠. 3을 축으로 하든 6을 축으로 하든 어쨌든 36, 63 이 3번 6번 막권을 안고 가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습니다. 1라운드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2강 구도는 아주 굳건하다. 방어권에서 한두 정도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2경주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제가 승부를 고려했던 레이스예요. 5번 샤샤, 7번 라임트리, 5번과 7번 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두경합, 이 선두경합을 좀 잘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라임트리와 샤샤 두 마필의 전개 특성을 보면은 샤샤는 앞에 가는 전개죠. 직전은 선행, 데뷔전은 선입. 하지만 라임트리는 조금 따라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구도입니다. 즉 선행갑에 좀 휘말릴 우려가 있는 마필은 샤샤가 될 거예요. 샤샤도 선입이 아직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딱 두 번 뛰었거든요. 이 마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직전 선행했습니다만 선입으로 또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샤샤도 선행을 못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를 최종적으로 포기를 한 겁니다. 샤샤가 만약에 선행이 아니면, 선행 못 가면 부러진다, 요런 등식이 성립하면은 제가 이 레이스를 승부로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이 샤샤라는 마필이 딱 두 번 뛴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오고 어떤 전개가 나올지, 힘이 차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두경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4번이 빠르죠. 일단
선두경합. 크루엘라도 요런 정해가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미루고 나갈 거예요. 왜? 유연명이거든요. 등짝이 달라졌잖아요. 유광기 기수와 유연명 기수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 한쪽에 블랙 웨이브가 또 선행을 하는 말이에요. 뭐 직전 경주는 초반에 앞에 반짝했다가 무너지긴 했습니다. 유연명 기수 고프리 잡고. 근데 워낙 편성이 강했다. 이날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을 거예요. 어쨌든 1번 게이트면 또 우리 서울에서 내려간 박태종 기수가 고프리를 잡고 있는데요.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1번, 3번, 4번 다 빠릅니다. 여기 5번 빠르죠. 1345가 초반 선두권에서 난타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자, 그 특징을 발판으로 삼아 일단 공략의 중심은 7번 라인트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평소 한 중위권 정도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입니다. 선두권, 후미권, 중위권 정도에서. 하지만 오늘은 선두권을 좀 바짝 추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서 선두경합을 벌이는 마필들이 여기서 그냥 두 마리가 땡땡 버텨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마필들이거든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추격해서 넘어서야 될 겁니다. 싹 무너지면은 제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싹 무너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7번 라인트리를 중심으로 7번을 중심으로 5번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뭐 훈련이 좀 크루엘라, 유연명을 기용했죠. 기습이 가능한 블랙 웨이브, 또 선입이 좋은 제트선, 이런 마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600 8대 단초란 편성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3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뚜렷한 축이 서 있죠. 축이 서 있습니다. 자, 후차권도 강력한 상대가 한두 있긴 합니다. 방탄의 전사. 이 방탄의 전사를 제가 직전 경주는 그름의 변화가 왔다. 2살짜리거든요. 방탄의 전사가. 지금 여기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탄의 전사는 2세마예요. 2세마가 1600에서 이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제가 믿고 때린 겁니다. 그리고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렸죠. 방탄의 전사. 방탄의 전사가 뭐 2살짜리 어린 마필로서 꾸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던 마필이 요런 그래프를 그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마필들이에요. 3세, 2세. 그 마필 역시 이번 경주에 중심도 변화입니다. 핵심도 이 변화예요. 그럼에 변화가 온 마필. 직전 방탄의 전사를 제가 믿고 때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마필을 한번 주시하면서 첫 번째 승부를 한번 여기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바로 이 변화를 보여준 마필 금화 리조이스를 중심으로 변화가 온 마필을 때리면서 3경주를 붙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경주 넘어갑니다. 5등급 1600이에요. 조금 전에는 6등급 1600, 이번에는 5등급 1600입니다. 10대 마필에 출격합니다. 연타석 승부처입니다. 연타석 승부처 두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그래프가 좀 복잡하죠. 리치트리, 백투 챔피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박태종 기수의 레드제스퍼, 그리고 언제나 영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리치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드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마필은 보면은 이 파워, 결정력. 이날 최근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내척에서
앞에 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차분한 선입작전 이후에 직선주로 파고드는 그림을 보였는데요. 정말 그림 같은 전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 그림 같은 전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레드 제스퍼는 마체가 얇은 앞말의 특성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몸싸움에도 취약하고 항상 불안감을 안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 자, 그리고 인기를 모을 7번과 9번은 57이에요. 핸디가. 두 마필 다 과중한 중량을 짊어지고 뛰어왔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57 극복해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이러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틈을 타서 이번 경주 고개를 내밀 마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고 나갈 마필, 바로 그 마필 제가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를 힘을 한번 실어 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부처 백투 챔피언은 제 공략 마번에 없을 거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리치트리를 중심으로 인기 마필들의 불안감을 파고들 도전 세력들을 주목해야 될 경주입니다. 다음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랜드 드림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갤러킨, 빅 뮤지컬 스타 인기를 모으고 있죠. 근데 이 삼두가 제가 세게 보는 강하게 보는 삼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1번, 4번, 7번 이 레이스는 적배당이 유력해 보이는 레이스로서 역시 패스합니다. 적중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축 세우고 삼두 가운데 축 세우고 압축하면 됩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하는 이번 경주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 세 번째 선택. 자, 루비스톤이 1번 게이트 2점. 순발력, 스피드 뛰어나죠. 스태미나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태미나가 아주 약한 마필도 아니에요. 삼각표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 순발력, 스피드, 스태미나까지 어느 정도 겸비를 한 루비스톤이 1번 게이트다. 여기 또 다 실바 기수다. 믿음직스러운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초반 선두권 공략에 이은 버티기가 유력한 레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한 자리 그마이메넌트, 오아시스 파워가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골든 포인트, 아너드 칸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글로벌 여제, 바이스 로열, 가온보스 뭐 다 가능권입니다. 안 되는 마필이 없어요. 전부 다 가능권인데, 자, 힘이 있는 마필이 순발력은 꽝이었어요. 근데 이 꽝이 호전되면서 순발력이 향상된 마필이 있습니다. 힘은 워낙에 뭐 최강마였고요. 이 약점으로 인해서 능력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필이 순발력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면 노릴 타이밍이죠. 그리고 잠재력 드러내기 시작한 마필. 그동안 그래프가 이랬던 마필이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노릴 타이밍이 됐던 거죠. 바로 이 마필하고 이 마필과 순발력이 호전된 마필, 이 두 마필을 강하게 한번 노려볼 참입니다. 뭐 기본적인 인기 마필 가운데 안고 가야 될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실리지 않습니다만 복병권에서 이런 마필들 한번 힘을 실어서 공략할 경주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루비스톤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닥터 위키
월드포인트, 썬더가이. 자, 이 3두가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인데요. 상당한 난타전이 될 거예요. 상당한 난타전이 되겠습니다만 이 3두의 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 레이스는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병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닥터 캡틴, 닥터 위키하고 일주에서 동반 출전한 닥터 캡틴이 이번 경주 충분히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감 가운데 한두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영광의 클래스 터프랜드, 이런 마필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한두 더 본다면 뭐 보트도 바랄라 정도인데 요 마필은 좀 인기가 실려요. 뭐 큰 매력은 없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마 1번, 5번, 11번 이 3두가 일단 셉니다. 이 3두에서 글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한두 이상은 안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병권 2번, 8번, 9번 제가 이 3두를 권해드렸는데요. 이 3두의 복병권을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닥터 위키보다는 월드포인트나 썬더가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썬더가이드는 일단 뭐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 좀 기대치가 높고요. 근데 이 57.5가 너무 무거워요. 물론 뭐 58보다는 가볍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담 중량이 적절한 월드포인트가 기승기수는 좀 불안해도 중반 이후에 치고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내측에서 최영경 기수가 초반에 자리만 포지션만 좀 딱 잘 잡아준다면 제가 원하는 포지션은 한 5위권이에요. 더 뭐 빨리 붙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딱 한 5, 6위 정도. 그 정도 포지션만 내측에서 잡아서 따라갈 수 있다면 충분히 종반 역전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월드포인트가 개인적으로는 충막감에 가장 근접한 마필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8라운드 금요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2등급 1200이에요.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영광의 탱크, 파워사운드, 비월, 까르페바벨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영광의 탱크가 과연 최근 경주처럼 이 단거리에서 압도적인 기량 발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직전 패배는 일단 1400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치더라도 이번엔 1200 안쪽 게이크거든요. 또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연간의 경마 경험을 통해서 지켜봐온 그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기가 꺾인 선행마, 기가 꺾인 선행마는 그 다음 경주에 또 부러질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100%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뭐 한 70에서 80? 그 가운데 선입도 가능한 선행마라든지 또는 나이가 어려서 치고 올라가는 선행마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광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선입도 가능한. 그래서 선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꺾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임팩트 있는 훈련을. 근데 영광의 탱크는 워낙에 말이 까탈스럽기로 소문난 마필입니다. 이 까탈스러움 때문에 훈련 강도를 제대로 올리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좀 잘해봐야 강구보, 속보, 구보, 강구보. 훈련 과정에서 습보를 때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필이 영광의 탱커입니다. 훈련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마필이에요. 키가 불 꺾였는데 훈련 변화도 못 준다. 저는 3번 영광의 탱커가 상당히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파워 사운드의 경우도 강추로 놓기는 살짝 좀 불안한 게,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1200에서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경주를 1300과 1400, 특히 1400 위주로 뛰어왔어요. 1200을 한 2번 정도 더 뛰긴 했습니다, 데뷔전 이후에. 근데 2번 다 결과가 안 좋아요. 영광의 탱커에게도 한번 참패한 적이 있고요. 파워 사운드도 1200이 힘을 쓰기 좋은 경주거리는 아니다 라는 점, 그 점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힌트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승부처 소개할 때 이 8경주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메인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8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이자 마무리 끝장 승부처 화끈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8라운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 8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저는 뭐 제주도 지금 내용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또 내용 추가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긴밀하게 현지 안테나와 계속 교류하면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제대로 이겨놓고 토요경마, 일요경마 맞이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